항공기 개발의 역사에서 시제기 단계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설계와 제작, 그리고 첫 비행까지 모든 과정이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으며 작은 오류 하나가 곧바로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이 위험천만한 시제기 단계를 거치면서도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양산형이 아닌 시험기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공군 최고 지휘관과 국방 고위 관계자들을 연이어 탑승시켰다는 사실은 KF-21 전투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또다시 전투기 추락 사고를 겪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참여한 연합훈련 도중 불미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용 중이던 F-35 전투기 한 대가 일본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 공항에 예고 없이 긴급 착륙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비상 착륙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활주로는 20분간 폐쇄되어 민항기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첨단 무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고는 그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훈련 중 추락한 것입니다. F-2는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으나 전투기 자체는 소실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전투기 추락은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35A 전투기조차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아오모리현 동쪽 해상에서 훈련 중 실종되었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가 결국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체 일부가 해역에서 발견되며 최종 결론에 이른 사건은 일본 방위산업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보유한 최첨단 전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안정성이 의문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F-35A 12대의 운용도 잠시 중단되며 일본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그 기체가 일본 내에서 조립된 모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국가적 자존심의 훼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위성이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추락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이 여전히 항공기술력에서 불안정을 안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제기라는 태생적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 시험 조종사뿐만 아니라 해외의 최고위급 인사들까지 직접 탑승시켰습니다. 지난 2월 이영수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시작으로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 라시드 모하메드 알씨, 2월에는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그리고 8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까지 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차례로 KF-21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전례 없는 기록이며 KF-21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KF-21의 안전성과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시제기에 대한 탑승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제기는 완성되지 않은 기체로서 수많은 결함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시제 단계에서 사고를 겪으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인 사브 JAS-39 그리펜 역시 시제기 시험 비행 중 2차례의 추락을 겪었고 특히 1993년 스톡홀름 에어쇼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체의 항공 개발을 수년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시제기의 위험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UAE의 국방차관과 공군사령관 같은 핵심 인사들이 직접 KF-21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한국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UAE는 7개 토우국이 연합해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그 핵심 직책들은 대개 왕족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족 출신 고위급 인사 2명을 한국에 개발 중인 전투기에 태웠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시험비행 도중 KF-21이 추락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국방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파국과
양국 관계 단절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KF-21의 신뢰성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UAE가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취소하고 대신 한국의 KF-21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미국산 무기체계에서 등을 돌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까다로운 제한 조건, 그리고 가자지구 사태에서 드러난 미국의 친이스라엘적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이제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공급처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KF-21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외신들은 UAE가 실무 책임자인 공군사령관과 행정 책임자인 국방차관을 동시에 한국으로 보내 KF-21을 직접 시험 비행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차원이 아니라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KF-21은 아직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훨씬 저렴한 획득 비용, 유지비 절감, 단순화된 정비 절차는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같은 복잡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작전 독립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미국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35를 도입하고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사시 원격 조작을 통해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심어두었다는 정황까지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불신이 누적되면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 모두 생산 능력과 예산 부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호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조차 미국 조선업이 심각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UAE는 더 이상 단일 공급처에 국방 현대화를 의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UAE 언론은 한국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자신들이 주문한 FA-50 경전투기 조립 과정을 시찰하면서 KF-21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시제기 탑승은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기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UAE는 공군사령관을 직접 KF-21 조종석에 앉혀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니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개발 국가가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더라도 전투기의 접근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미국의 F-35나 F-22가 전시될 때도 일반인들은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조종석 내부는 가려지고 무장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첨단 개량형 F-16조차 조종석 공개를 철저히 금지해 항전 장비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감안하면 UAE 고위 지휘관이 KF-21에 직접 탑승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KF-21의 조종석은 대형 일체형 모니터와 터치 조작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고도와 압력, 진동 등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F-35와 유사한 첨단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 개발에 통합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조차 단 한 차례만 탑승 기회를 가졌는데 UAE가 연이어 고위 인사들을 시험 비행에 참여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즉각 긴장했습니다. UAE가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자국의 라팔 전투기를 취소하고 KF-21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UAE는 불과 얼마 전까지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방산업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KF-21 개발 속도를 두려워하며 유럽 항공시장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5세대,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팔은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완성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설계 개념 역시 구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 카타르가 구매할 당시 한 대당 약 8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라팔이 이렇게 비싸면서도 세대가 뒤떨어진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UAE가 이미 큰 손해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KF-21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 양산체제에 들어서면서 국제무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전략적으로 선택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UAE는 과거 한국의 천궁-2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방산협력의 기반을 다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KF-21 사업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UAE와 방산협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수호이 체크메이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미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 신뢰성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UAE가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와 한국은 KF-21 사업에 관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며 단순 도입 계약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UAE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첨단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한국과 이러한 협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공동 개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만 3차례의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분야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UAE와 사우디가 이란을 견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는 필요한 무기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량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천궁-2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KF-21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UAE는 공군이 요구하는 무기 체계에 대해 성능 위주의 평가를 내리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동맹 관계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UAE 공군 사령관이 직접 KF-21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시찰이나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라 전투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도입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UAE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첨단 항전 장비, 대형 통합형 디스플레이, 효율적인 정비체계 등 최신 전투기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이미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까다로운 무기 수출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방 우방국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이나 운용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국가들에게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UAE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체험했습니다. 천궁, 이 미사일 체계는 UAE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곧 UAE가 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무기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선례는 KF-21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 1단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협력이 지지부진했지만 블록 2에서는 UAE의 요구와 자금 지원에 맞춰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UAE와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양국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 전체에서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심지어 미국의 F-35마저도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무기시장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UAE의 선택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의 변화를 알리는 성학일지도 모릅니다. KF-21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이미 5세대와 6세대 수준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체계, 무인기와의 연동작전 능력 등이 차세대 개량형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한국을 항공 강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KF-21을 도입하는 국가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첨단 무기 체계에 접근권을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국제 정세 또한 KF-21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과도한 정치적 조건과 제한, 러시아 무기의 신뢰성 하락, 프랑스와 유럽 방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모두 한국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고 있으며 KF-21은 이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운용 주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그 어떤 무기보다 매력적입니다. UAE가 KF-21 도입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국제사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구매 결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안목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안보 지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기입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 외교,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복되는 전투기 추락으로 신뢰 위기를 겪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신뢰와 기회를 얻으며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중동의 하늘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KF-21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